네, 반갑습니다. 자, 아동 한자 지도사 시간, 한자 부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대한검정의 그다음에 한자진흥의 아동 지도사 겸용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천자의 수준이라면 대한검정의 한자진흥의 두 과정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자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글자들을 지금 추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강의 시간에서 다루는 한자들은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해둬야 되는 그런 한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십부수를 보겠습니다. 열십부수. 자, 열십부수는 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죠, 그죠? 우리 생활 속에서 열십자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십자 드라이버, 십자가, 다 열십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열십자 되는 거죠. 자, 열십자 같은 경우에는 써는 순서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쓰이는 글자죠. 자, 어떤 원칙입니까? 가로, 세로. 가로와 세로가 만날 때는 자, 무엇부터? 가로부터, 그 다음에 세로. 자, 이렇게 쓰이는 하나의 필수 원칙의 하나에 해당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자를 보면 자, 일천천 보겠습니다. 일천천. 자, 일천천 글자인데 이 글자는 보통 아이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글자예요. 자, 어떤 글자가 좀 많이 헷갈려하느냐면은 자, 요 글자 소우자죠, 그죠? 소우자랑 많이 헷갈려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쓸 때도 이게 일천천을 쓰는데 소우자를 쓰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까요? 자, 밑에 열십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는 10의 100배다. 10의 100배다. 그래서 밑에 열십자가 들어간다. 요걸 하나 강조해주고 10보다 큰 수라고 위에 하나만 더 표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성어, 사자성어 하나 볼까요? 천편일률. 자, 일천천. 자, 그 다음에 무슨 글자? 책편. 한일, 법률. 자, 천편일률. 자, 요 글자가 들어가면 소리가 보통 편으로 많이 나죠. 요 밑에 부분, 요 밑에 부분이 들어가면 소리가 편으로 많이 나는데, 그래서 대나무가 들어가서 대나무로 만든 책, 그래서 책편자입니다. 그래서 천권의 책이 하나의 법률이다, 하나의 법칙이다. 즉 뭐냐면은 천권의 책 속의 내용이 다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천권의 책 속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거의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똑같다. 천편일률식 이런 말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나도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자, 나도자는 이게 역시 조심을 해야 되는 글자입니다. 자, 무슨 글자랑 조심해야 될까요? 자, 위에 요게 튀어나왔다. 요 위에 부분 튀어나왔다. 자, 이러면 소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쓰기를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글자입니다. 소는 머리 위에 뿔이 있죠, 그죠? 그래서 튀어나온 게 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도자는 12지지에서 또 뭘 뜻하죠? 말이죠, 말. 자, 말오. 12지지에서 말띠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근데 말은 소하고 비슷하지만은 뿔은 없죠, 그죠? 그래서 위에가 안 튀어나오는 글자죠. 자, 요거 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모양이 비슷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자에 들어가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 자, 끝단. 끝단, 발을 단. 끝단, 발을 단. 그래서 단오. 우리 명절 중에 단오 있죠, 그죠? 그 단오를 가리킵니다. 단오. 자, 그 다음에 자, 발을 정자 썼죠, 그죠? 그래서 정오. 정오는 이제 뭡니까? 낮 12시를 가리키죠, 그죠? 그래서 옛날식 시간 표현은 12지지를 이용해서 이제 시간을 표현하죠. 12마리 동물. 그래서 오늘날에 두 시간을 한 시간씩 잡고 보면 이제 자축인묘 진사 오미 되는데 오시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12시가 바로 정오죠. 그죠? 정오. 자, 그 다음에 군사졸 보겠습니다. 자, 군사졸.
자, 이 글자는 군사졸. 자, 한 개 더. 군사졸도 되고 그다음에 마칠졸. 마칠졸. 자,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자, 보면은 맨 위에 자, 위에 두 사람이 있죠. 그죠? 두 사람. 위에 두 사람 있고 밑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2명 밑에 10명의 군사. 장수 2명 밑에 10명의 군사. 그래서 군사졸 또는 자, 이게 장수가 내린 명령을 임무를 군사가 뭐 한다? 마친다 해서 마칠졸.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좀 하나 보면은 오합지졸 보겠습니다. 오합지졸. 자, 오합지졸. 자, 까마귀 오자죠. 그죠? 까마귀 오. 까마귀, 합할합. 까마귀가 모여 있는 듯한 군사. 까마귀라는 그 새는 무리 지어 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질서가 없어요. 다른 새들은 보통 이게 하늘을 날아가더라도 어떤 대열을 이루어서 날아가는데 까마귀는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오합지졸이란 말은 뭐냐면 질서 없는 무리 또는 훈련이 덜 된 그런 군사 이런 이제 뜻으로 써 있는데 오합지졸. 그럼 여기서는 군사란 뜻으로 써 있죠. 그죠? 군사란 뜻으로 써 있고 또 단어 하나 더 본다면 자, 졸업이죠. 졸업, 일업. 그죠? 일업. 그래서 졸업. 여기서는 뭡니까? 학업이란 뜻이고 학업을 마치다 해서 여기서 마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마치다. 졸업. 그래서 검정의 시험에서는 자,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고 여기에 단어에다 한 글자 밑줄도 그어두고 이 단어에서 활용된 이 단어에서 쓰인 훈음, 뜻과 소리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군사졸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마칠졸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칠복 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점칠복 부수. 자, 간단하게 생겼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고대사에서 어떤 점을 칠 때, 뭐 거북이 등껍질이라든지 이런 게 뼈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이런 걸 태웁니다. 태워서 갈라진 갈라진 금을 보고 길흉을 뭐 점쳤다 그래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갈라진 모습, 갈라진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오늘날에 뭐 이거 비교해 본다면 점집 있죠, 점집. 이 점집은 항상 그 점집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걸어둡니까? 장대에다가 뭐 깃발 걸어두죠, 그죠? 바로 그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대에 깃발을 걸어두었다. 점집이라고. 점칠복. 자, 그 다음에 병부절 보겠습니다. 자, 병부절. 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도 쓰이는데 병부절. 자, 이 병부절은 병부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이제 그 우리 부신이라 그러죠. 부신, 부절. 이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나중에 딱 붙였을 때 일치가 되면 이제 서로가 찾는 사람이라든지 서로가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게 일치한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바로 병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으로 탁 잘라가지고 서로 이제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어떤 군사적인 협의가 있을 때 뭐 필요할 때 이런 거 딱 맞춰보고 아 우리 편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죠? 이게 딱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 딱 갖다 붙이면 일치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병부, 이런 병부를 가리키는 글자다. 실제로 뭐 한자에서 쓰이는 뜻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병부라는 뜻으로 부수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자, 하나 예로 보겠습니다. 자, 토끼묘 보겠습니다. 토끼묘. 12지지에 나오는 토끼묘 있죠, 그죠? 그 토끼묘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근데 이게 뭐 병부가 토끼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수의 뜻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한자도 많다는 얘기죠. 자, 이 토끼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쓰는 글자는 아니고요. 12지지에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12지지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토끼토를 쓰죠. 토끼토. 자, 그 다음에 도장인 보겠습니다. 도장인. 자, 도장인. 여기 이제 병부가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손이죠, 손. 자, 이 부분 이렇게 생긴 건 다 손입니다, 손. 그래서 어떤 손도장, 손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도장. 자, 단어를 보니까 자, 법도도 해서 인도 있죠, 인도. 인도. 자, 인도는 나라 이름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한자의 짜임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원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인도. 자, 인도라는 것은 외래어죠, 그죠? 외래어를 한자로 표기한 거잖아요. 그럼 뜻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육서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뜻하고 관계없이 소리만 비슷하게 빌려 쓰는 것을 가차 문자라고 했습니다. 가차. 그래서 인도는 하나의 가차 문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차. 가차. 외래어,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은 다 가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 자, 이 상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코끼리 상자라고 많이 알고 있죠. 이 코끼리 상자가 형상상도 됩니다. 형상상. 그래서 인상. 인상이 참 좋다 할 때 그 바로 그 인상이죠. 인상. 어떤 이미지. 이럴 뜻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 알란이죠. 알란. 자, 무슨 글자 조심해야 돼요? 앞에 나왔던 토끼묘 있었죠. 그죠? 토끼묘. 토끼묘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알란자는 우리 글자 모양으로 봤을 때 주머니 속에 알이라 생각. 주머니 속에. 자, 양쪽으로 주머니가 있고 요 사이에 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주머니 속에 알이 있다. 알란. 자, 여기 알란자가 들어간 성어를 하나 본다면 누란지위란 말이 있죠. 누란지위. 자, 사흘루, 알란, 그 다음에 어조사지, 위태할위. 위태할위. 자, 잠깐만요. 이게 자, 아니죠. 자꾸 손이 멈칫거리네요. 자, 바로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누란 지위, 위태할위. 자, 계란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 이 무슨 말이냐면 계란 위에 또 계란을 올려놓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섭니까? 바로 서지 않죠, 그죠? 바로 떨어지죠. 떨어지면 또 깨어지겠죠. 깨어지면 뭐예요? 이거 청소해야 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란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 매우 위태로운 상황 이런 것을 뜻하죠. 뭐 같은 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뭐 이런 성어도 있죠, 그죠? 누란지위. 그 다음에 채권자 보겠습니다. 자, 채권. 자, 채권자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글자인데, 자, 어떤 글자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자, 옆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가 칼도가 들어간 글자 있습니다. 칼도. 자, 위에 부분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헷갈리기 쉽죠, 그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이거는 병부절이 들어가 있죠, 그죠? 병부절.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병사에 관련된 기록들을 적어놓은 책이라 생각하세요. 병부절자가 들어갔다면 병사에 관련된 일들을 기록해놓은 책, 채권. 자, 칼도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문서권자입니다. 문서권. 문서권. 자, 그래서 이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소리도 같고 모양도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좀 헷갈리는 글자죠. 자, 그러면 채권자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단어 중에 이제 고사성어, 성어를 보면은 앞건이란 말이죠. 앞건. 자, 앞자가 누를 앞. 그 다음에 채권. 자, 앞건.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앞건. 앞건이다 하면 글자 그대로 보면 책을 누르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제 과거 시험을 보죠. 그죠? 과거 시험. 그럼 과거 시험을 봐서 1등부터 뭐 한 10등까지 먼저 추리를 내겠죠. 좀 상위에서 좀 잘 본 답안지를 추려내어서 제일 실력이 낮은 것을 밑에, 그 다음에 좀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하고 제일 잘한 것을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맨 위에 올려놓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위에 제일 잘 본 답안지가 누르겠죠, 그죠? 바로 거기에서 나온 앞건입니다. 그래서 앞건이란 말은 아주 주위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최고, 제일 뛰어나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수불석권. 자, 손수, 아니, 불. 그 다음에 풀석. 그 다음에 채권. 자,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해서 뭡니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손에 책을 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거?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수불석권. 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곧즉자 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곧즉. 자, 여기 역시 병부절자 들어가 있죠, 그죠? 곧즉자는 제가 왜 이제 이거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거 닮은 글자가 하나 있죠. 닮은 글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굉장히 닮았는데 이미기자죠. 이거는 이미기, 이미기, 이미기. 그래서 닮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미기와 조심.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모양이 간단하게 생겼죠, 그죠? 모양이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부수는 뭐냐면은 부수의 위치에 따른 이름을 본다면 위와 왼쪽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위와 왼쪽을 좀 가려준 거죠. 그래서 이는 부수는 이제 엄이라 그러죠. 부수의 위치에 따른 이름을 볼 때 엄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수는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은 하나의 언덕 모양. 자, 언덕 모양이라서 이게 언덕엄이라 합니다. 언덕엄 또는 동굴 모양 생겼다 해서 굴바위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덕엄, 굴바위엄. 자, 이렇게 표시되는데 자, 글자를 하나 보면 자, 언덕원자라 그러죠? 언덕원. 자, 그런데 언덕원자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뜻을 한 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근본원. 자, 근본원자라는 뜻도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자를 설명해 보면 자, 굴바위가 있고요, 위에. 그다음에 흰백자의 물수자입니다. 흰백자의 물수. 자, 맑은 물이죠, 그죠? 맑은 물. 그래서 이거는 맑은 샘물이라서 샘천자라는 글자가 되는데 언덕 밑에서 맑은 샘물이 나와요. 언덕 밑에서 맑은 샘물이 졸졸졸 솟아 나오는데 이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 그러죠. 샘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근원이 있는 물이다. 근원이 있는 물이다. 해서 이게 근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활용된 예를 보면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초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들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들판. 그래서 여기서는 언덕원자라는 뜻이 되지만은 자, 요렇게 본다면 언덕원 인할인자죠. 인할인. 그래서 원인이 돼요. 원인. 자, 그러면 여기서 원자는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여기서는 근본 원자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인에서 원자는 언덕 원자가 아니라 뭐라고? 근본 원자로 쓰였다. 이렇게 이제 단어의 뜻에 맞게 한자의 훈음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검정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이런 게. 자, 그다음에 사사사자라고 하는데 사사사 부수. 자, 사사라는 말은 이제 사사롭다, 뭐 사적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글자 모양만 보고는 잘 알아보기 어려워요. 이 부수는 또 하나의 이제 그림을 나타내 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마늘 모자라고 합니다. 마늘. 우리 그 마늘 통마늘 있죠, 그죠? 통마늘 까지 않은 통마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은 이렇게 있다면 이게 통마늘 있죠, 그죠? 이 모습을 이제 나타낼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통마늘. 이렇게. 자, 그래서 마늘모 또는 사사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참여할 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여할 참. 자, 마늘모자가 3개 들어가고 밑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터럭삼이 들어갔죠, 그죠? 터럭삼. 자, 그래서 이게 굳이 이제 있는 모양을 가지고 풀이를 본다면 이 터럭삼이 털보 아저씨라 생각해주고 털보 아저씨가 이 마늘이 좀 많잖아요, 그죠? 생마늘 먹기 대해 참여. 생마늘 누가 많이 먹냐? 생마늘 먹기 대해 참가.